제 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지내는 것이 건강에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노인 건강과 심리를 연구한 전문가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2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지켜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좋은 친구나 가족 관계가 없는 어르신들은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보다 평균 10년이나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좋은 친구는 때로는 약이나 운동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수명이 적어도 10년은 연장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누구나 일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7일 관계 형성 플랜을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10년 함께 지켜봐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가지 건강상 이유가 있어요. 첫째, 좋은 친구가 있으면 몸의 방어력이 좋아져요. 친구와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은 몸에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2배나 강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는 자연살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은 이 NK세포의 활동이 50%나 더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감기도 덜 걸리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더 잘 이겨내고 심지어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친한 친구가 5명 이상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40%나 낮았답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30%나 더 많았어요. 이 물질은 계속 많이 나오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0분만 대화를 나눠도 이 스트레스 물질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하트협회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는 노인들은 심장마비 발생률이 29%나 낮았어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와도 회복 속도가 2배 빨랐고요. 이건 마치 친구가 심장 전문의를 24시간 옆에 두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머리가 젊어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친구와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나 낮았어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생각할 때 뇌에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져요.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친구와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65% 낮았고 MRI 검사에서도 뇌 위축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어요. 이 연구는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80대가 될 때까지 지켜봤는데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던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마을들을 보니 모두 가족과 이웃이 끈끈하게 지내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이런 지역 사람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문화였어요. 저는 이런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10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봤는데 모두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제가 25년간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꼭 필요한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5가지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이건 꼭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78세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50년 함께 살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밥도 안 먹고 방에만 계셨죠. 그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박순자 할머니가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순자가 없었으면 나도 남편 따라갔을 거예요. 때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이제는 다시 살맛이 나요. 과학적으로 보면 마음을 나눌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연구 결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딱 1명만 있어도 우울증 위험이 63%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정말 만들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함께 무언가 하는 친구예요. 같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죠. 83세 최병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만 보다가 잠들고 존재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공원 가꾸기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공원을 가꾸고 쓰레기를 줍고 꽃을 심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진대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말도 배우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사망률이 43%나 낮았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교회 모임, 마을 청소, 취미 동호회, 손주 돌보기, 무엇이든 좋아요.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져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머리를 자극하는 친구예요. 새로운 생각이나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나이 들수록 같은 생각만 하게 되면 머리가 녹슬어요. 우리 뇌는 운동 안 하면 약해지는 근육과 같아요. 지속적으로 자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새로운 관점을 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76세 박종현 할아버지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학 교수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매주 한 번씩 젊은 학생들과 철학 토론 모임을 계속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가르치는 마음으로 갔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내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는 거죠. 덕분에 8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머리가 아직 총총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관점에 노출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8%나 낮았어요. 이건 어떤 치매약보다도 더 강력한 예방 효과예요. 꼭 젊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독서 모임, 평생교육 강좌,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색다른 관점을 접해봤나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젊어질 거예요. 네 번째 필요한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친구예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있는
어르신은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이 75%나 낮았어요. 그만큼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죠. 79세 이예순 할머니의 사례가 정말 좋은 예인데요. 이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노인들끼리 돌봄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장을 받아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면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장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예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계속 도움만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 자식들 부담도 덜고 우리도 더 오래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 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기고 도움을 받을 때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이 생겨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응급 상황이나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돕는 사람은 있나요? 이런 관계가 부족하다면 이웃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젊은 세대와 연결해주는 관계예요. 나이 든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 시야가 좁아지고 세상 변화에 뒤처지게 돼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에너지와 시각을 제공해주죠. 우리 연구 결과 정기적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8.5년 더 오래 살았어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장수 비결은 없어요. 74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코로나 때 외롭고 답답하셨는데 손녀가 화상통화하는 법을 가르쳐드렸대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매일 손녀와 통화하면서 젊은 세대 문화도 배우고 새로운 앱도 사용해보시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알게 되셨대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녀 덕분에 내가 20살은 젊어진 것 같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찾아 들어. 같은 또래 친구들은 다 모르는 얘기를 내가 알려주면 깜짝 놀라. 젊은 세대와의 연결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전염되어 여러분도 더 활기차게 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도 생기죠. 이건 양방향으로 이득이 있는 관계예요. 제가 연구한 결과 손주나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은 뇌 활동이 더 활발했고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도 빨랐어요. 심지어 손주와 자주 만나는 할아버지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게 유지되어 근육량 감소도 더 느렸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만약 직접적인 가족 관계가 없다면 지역 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은퇴 후 동료 관계가 줄어들었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제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현재 관계 진단하기. 먼저 자신의 현재 관계를 진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한 달간 정기적으로 연락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 중에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함께 활동한 사람은? 이렇게 체크해보면 어떤 유형의 관계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통이 많아졌는데 노인분들도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면 더 넓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노인 친화적인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버 프렌즈, 황혼 동행 같은 앱들은 큰 글씨와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을 연결해줘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원수 같았어요. 하지만 손자가 일주일 동안 가르쳐줬더니 이제는 매일 온라인 바둑 모임에 참여하고 옛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해요. 세상이 넓어졌어요. 온라인 강좌도 좋은 방법이에요.
노인대학 온라인, 배움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요. 같은 강좌를 듣는 사람들과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죠. 3.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모든 지자체에는 노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노인 프로그램이나 시니어 교실을 검색해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활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용기를 내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모든 필수 관계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에요. 감정적 지지, 목적 공유, 지적 자극, 실용적 도움, 세대 간 연결 모두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죠.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소규모로 시작하기. 대규모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한두 명과의 관계부터 천천히 발전시키세요. 이웃과 매주 차 한 잔 마시는 약속,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습관, 손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강한 관계망을 형성해요. 실제로 우울증에서 회복한 71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작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아내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첫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왔죠.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니 조금씩 말을 하게 되고 얼굴도 알게 되고 이제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배우는 일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5년 전보다 건강검진 수치도 다 좋아졌답니다. 관계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첫 발걸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뎌내면 그 이후는 점점 쉬워진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7일 관계 형성 플랜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계획을 4주간 반복하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1일차 관계 진단하기.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살펴보세요. 여러 유형 중 어떤 관계가 부족한지 체크해보세요. 휴대폰에서 지난 2주간 연락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2일차 옛 친구에게 연락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친척 한 명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안부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절당하거나 어색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의 연락을 반길 거예요. 3일차 지역 프로그램 찾아보기. 집 근처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이 있다면 정보를 저장해 두세요. 아직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보 수집만 해도 충분해요. 4일차 의미 있는 대화 나누기. 오늘은 누군가와 15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날씨나 시사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깊은 대화요. 가족, 이웃, 심지어 단골 가게 주인과도 가능해요. 5일차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배워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를 검색해보세요. 작은 배움이 새로운 관계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6일차 도움 주기. 오늘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이웃의 장 봐주기, 쓰레기 버려주기 같은 작은 일도 좋아요. 도움을 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돼요. 7일차 관계 일기 쓰기.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어떤 관계가 좋아졌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더 집중할 부분을 계획하세요. 이 7일 계획을 한 달만 반복해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5가지 필수 관계가 하나씩 형성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학이 증명한 노년기 필수 인간관계.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평균 10년 일찍 죽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황금기일 수도 있어요. 연구 결과 관계망을 강화한 노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을 경험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증가했으며 의료비 지출도 크게 줄었답니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사일런트 킬러,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치명적이죠. 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필수 인간관계를 하나씩 구축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과학적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건강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노년을 위하여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